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저는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돈의 물줄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 3거래일 정도 코스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시장에 대응하시는 분들 겁이 좀 났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오후 들어서 낙폭을 좀 줄이기도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지난주 출연하셨을 때 미국의 CPI, PPI를 보면서 다소 좀 바닥권으로 내려올 가능성을 점치셨던 것 같거든요. 이제 좀 다 내려온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깊은 바닥이 있는 건지 이런 질문들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오늘 바닥 쳐서 50 내지 70% 질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 파생 쪽에서 벌써 사인이 났고, 네. 그래갖고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5만 원과 5만 5천 원 사이, 현대건설 5만 5천 원, 한전기술 8만 3천 원과 7만 5천 원 사이. 오늘 다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5만 1천 원 정도, 현대건설은 5만 5천 원, 네. 그 다음에 한전기술은 8만 원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이 사실 노이즈가 좀 끼었던 종목들이잖아요.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에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좀 불거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이틀 동안 급락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매수의 기회였다라는 네. 말씀이세요? 그거 잘못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웨스팅하우스를 뒤져보면 네. 그냥 카나다 회사인 줄 알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 뚝단지같이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이 그림부터 먼저 보시죠. 네. 제가 과감하게 오늘 50 내지 70%를 배팅한 가장 결정적인 하나의 그 기준을 저는 웨스팅하우스의 대주주가 누군가 찾아보는 거예요. 대주주 계약, 그러니까 카나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 그러면 이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스가 누군지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웨스팅하우스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뭐 도시 미시비스도 참여하고 우리나라 기업도 참여하다 망해갖고 뭐 이게 근데 이제 그 권한을 갖고 있어갖고 하는데 이게 사모펀드에 넘어갔거든요. 이게 이제 버뮤다에 본사 있는 헤지펀드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회사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하고 아주 친근해요. 여의도 보시면 IFC몰 딱 보시죠. 그거 관리하는 회사예요. IFC몰. 그러니까 이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스의 대주주가 우리나라 연골고리에 그 서울 IFC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SK하고 DL그룹의 신재생에너지의 사업 파트너고 그 다음에 이 대표이사가 이분이세요. 박종록. 네. 그런데 이분의 성령이 한행컴퍼니 그 창립 멤버의 그 창업 투자가세요. 그러면 저는 요번에 계약이 이렇게 쭉 나온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13조 중에 한 1조 주는 거고 이게 이제 이 사모펀드 비즈니스의 하나의 큰 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카나다 기업으로 알고 있지만 사모펀드 기업이고 그럼 사모펀드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구역도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들어가고 이 지역은 안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앞면만 보면 이게 좀 부당한 거래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다. 불공정한 거래를 맺은 거다라고 예. 해석을 했었죠, 시장은. 근데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사모펀드, 헤지펀드 전략에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SMR은 미국 이쪽 안 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원천 기술 자체를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러면 저는 오늘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집중하라고 그런 거예요. 급락할 때. 이제 SMR은 오히려 이 웨스팅하우스 덕을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서학 투자자 되시는 분은 제가 이 종목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가 BBU/U거든요. 네. 이게 월봉입니다. 이제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에서 원전 사업과 그 다음에 SMR 싸움은 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계속 추세적 상승할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는 한 손이 이제 저는 요쪽
비즈니스 파트너하고 같이 지분 참여해갖고 같이 뭐 비즈니스를 하려고 이제 그 전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니까 앞만만 막 딱 보면 이게 뭐 부당 거래고 뭐 이상한 거래고 하는 것 같지만 또 뒷면을 보면 이게 헤지펀드들끼리 서로 나눠먹기 게임 같거든요. 우리나라 헤지펀드의 1순위는 그 뭐였죠? 그 MBK 파트너스. MBK 파트너스하고 한해 컴퍼니 2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각을 좀 바꿔보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원전 시장과 그다음에 SMR 시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갖고 있고 요번에는 저는 전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폴란드 2023년도 7월 13일 날 이거 김건희 특검.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그 부정적 뉴스가 계속 나올 거라고 미리 복잡하게 생각해 갖고 피하라인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단독 기사 나오면서 막 그냥 부정적 기사들이 쫙 나오잖아요. 이제 오늘은 원전은 이제 부정적 기사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면 조선 방산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럼 방산도 똑같은 스타일의 뭐 폴란드 수주한 것 중에 또 이면 계약 있느니 뭐 여러 가지 축성 기사 나오나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방산과 조선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 그 25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오는 워딩 갖고 판단할래요. 네. 그런데 원전은 이제 나올 거 다 나온 것 같거든요.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면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쭉쭉인데 이게 헤지펀드 시각으로 보면 이제 그 구획을 정리한 것 같고 서로 나눠 먹는 것 같고 네. 그 나눠 먹는 비율은 간단히 얘기해서 12, 13조에 1조니까 적당한 것 같고 이제는 이거가 전 세계 추진할 때 네. 우선순위가 있을 거니까 오히려 저는 유럽 쪽에 우리가 그 웨스팅하우스가 유럽 쪽을 왜 우리가 같이 들어가도 프랑스나 독일이나 중국 에너지 때문에 거기는 힘들어요. 어차피 우선순위가 유럽 쪽에서는 프랑스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오늘 여러분한테 박앤세일 기회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진작에 들어요. 좀 말씀해 주시죠. 왜? 이 부분 원전주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전에 한거 50% 갖고 이런 상황 나올 때를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긴 하셨죠. 예. 네. 그러면 오늘 그래서 풀베팅 안 한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그 잭슨홀 엔비디아. 거기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팔란티아나 엔비디아 그래서 미국 시장이 부러져 갖고 파월 의장이 곤졸 부려 갖고 네. 이번에도 금리 인하 없어. 그러면 기술주가 한번 폭락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바닥 찐 게 이제 대반응 줬다가 다시 빠질 때 오늘 저점을 깰 건지 여기 한 번 더 빠질 건지 그러니까 3,050, 3,100에 이번엔 전 들어왔다고 봤거든요. 근데 3,000을 살짝 깼다 갈 수 있는 건 미국 시장의 그 이제 엔비디아나 그 자네 잭슨홀 그 리스크인데 만약에 약간 그 파월 의장이 그 아무 얘기를 안 해주거나 네. 그 다음에 뉘앙스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살짝 비춰줘도 기술도 다시 급등할 것 같거든요. 그럼 오늘 바닥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원전주는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는 확실히 바닥에 들어왔다. 예, 들어오고 매수 기회였다. 예, 매수 기회고 이제는 우리 한수원이 할 일은 웨스팅하우스 그러니까 미국도 인텔 뭐 국유화시키고 삼성전자 지분 우리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수원이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 그 사모펀드니까 네. 파트너 되거나 지분 참여 협력하거나 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아마 한수원이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시각이 완전히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우리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피 빨아먹는 줄 알았더니 파트너가 돼? 그럼 시각이 확 바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검증해 보시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하는 것, 우리나라 원전 시장을 넓혀가는 것, 이 모두가 우리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시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모펀드 시각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금융자본주의입니다. 거기는 국경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기가 이득이 되는 한 그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이제 가장 핵심이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전의 이 원천기 그거 하나 갖고 거의 질 수 있는 제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 전 세계 보면 우리 한국 파트너가 제일 최고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시킨 것 같고, 이게 이제 저는 다른 거로 확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시장이나 전 세계 시장은 미국이 지금 그 국가 자본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네. 우리가 기존에 있는 합리적 사고나 경제적 사고를 다 엎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저게 말이 되냐가 하는데 앞으로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자본주의 시각으로 봐야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번에 삼성전자, 인텔 국유와 같이 지분 참여한다. 뭐 여러 가지 시각들 나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 논리로 보면 이게 문제되고 이게 나쁜 거 아니야. 그런데 저는 미국의 국가점에 얹혀서 가야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한테 대형 호재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네. 이제 엔비디아 들어갈 겁니다. 이 압력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 내. 그러면 트럼프가 엔비디아 중간 야 이거 허용해. 이렇게 까꾸르도 통과로 갈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어디 한번 나중에 나오는 스토리텔링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번에 돈만 들어갖고 삼성전자 69,000원, 68,000원, 67,000원, SK하이닉스 27만 원대 판 거는 25만 5천 원, 25만 원, 24만 5천 원. 오늘 6만 9천 원은 들어왔더라고요. 6만 8천 원은 안 들어왔어요. 네. 매일 계속 넣어볼 거고 이거는 다음 주에 엔비디아나 이런 게 부러졌을 땐 들어올 것 같아요. 6만 7, 8천 원까지는. 그러면 언젠가는 또 7만 4, 5천 원에 팔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계속 눌러요. SK 하이닉스가. 근데 요번에 그 SK 하이닉스는 뭐 24만 원과 25만 원까지 살짝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25만 1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도가 이제 한 3, 40%는 사보자라는 전략이었고 월요일 날 그 잭슨홀 마지막 브락스등에서 여기서 한 10,000원에서 15,000원 더 빠지면 거기는 이제 바닥 풀베팅 하는 시점이 다음 주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요번 시장을 접근할 때 저는 3,280에서 우리가 3,050이냐 요 박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1차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3,000을 살짝 깼다 갈지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튈지는 이제 그 기술적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잭슨홀의 파월 의장의 입 요거 갖고 월요일이면 확인될 테니까 네. 월요일 날 한번 보시죠. 미국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지분을 내놔라라고 한 워딩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엔비디아가 이제 삼성의 칩을 쓸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지분 주는 대신 네. 트럼프는 비즈니스 대통령입니다. 엔비디아를 계속 뭔가 압력을 줄 수 있다. 아니 내 파트너인데 네. 그럼 얘네들도 허용해. 그럼 엔비디아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그래서 그동안 그 수율 못 맞추는 거는 제외더라도 네. 그 펀은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갑자기 뉴스로 그동안은 계속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현실화됐을 때는 삼성전자 어떨까요? 8만 원 그냥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인텔 메이드 인 반도체 뭐 어떻게 만드냐? 인텔을 해갖고 삼성전자 들어오고 TSMC 들어와서 지분 참여해갖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소프트뱅크는 참여했어요. 근데 이제는 국가가 갖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올랐다가 잠시 빠진 거는 보조금 주는 거를 그걸 뜯어가니까 잠시 건데 이거를 파트너로 바꾸겠고 메이드 인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그 방향은 분명한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삼성전자나 TSMC가 끼게끔 만들 거고 그러면 앞으로 국가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나의 파트너만 살아남고 파트너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약탈 경제가 현실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더 극단화될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지금 우리는 중국을 선택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이 부분을 한 주 내주고 파트너로 들어가서 그 시장을 같이 먹거나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게 네.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저는 이번에 그 삼성전자 지분 내놔라. 저는 지분 주라고 권하고 싶은데요, 이재용 회장님한테. 미국이 국가 자본주의로 가는 그 시점에 파트너는 살릴 것이다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 전략을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삼성전자는 7만 원 선 밑에서는 매수 관점을 보시는 거잖아요.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해볼까요? SK하이닉스가 조금 뭔가 외국인은 좀 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은 금융 투자가 좀 살려준 것 같아요. 오늘 아니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 그 수치만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 단기적으로 파생 시장에서 바닥 들어왔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는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시에서 10시 1시간 동안 제가 계속 이래 사진을 찍거든요. 아침 급락할 때 외국인이 1,100억 선물 500억 했다가 10시에 바닥이 이게 완전히 tum에 나왔을 때입니다. 1,700억을 사고 선물을 매도하면서 죽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금융투자가 3,700억을 사요. 그리고 이때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차익으로 이때까지 2,400억을 사는 겁니다. 이게 비차익으로 사? 이게 뭐지? 그런데 종가로는 어떻게 됐나? 종가로는 외국인 1,800억의 선물이 팔았다가 조금 줄었어요. 6천억이나 샀습니다. 6천억이나. 그리고 펀드가 안 팔았어요. 선물은 오히려 매도. 그럼 6천억 산 것 중에 뭘 샀니? 그리고 비차익은 2,400억에 590억으로 줄었어요. 네. 그러면 이 구성선분을 보면 오늘 금융투자 6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요 세 가지 산 겁니다. 그냥 차점 샀어요. 이 지수 관련주로. 그러니까 이거 받쳤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외국인은 SK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요 두 가지를 팔았어요. 네. SK하이닉스 팔았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오늘 못 돌린 거고 삼성전자는 돌린 거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은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는 계속 누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들어가거나 이러면 SK하이닉스 숏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감안해서인지 SK하이닉스는 제가 그래서 이번에 24만 원, 25만 원 사서 27, 8만 원, 네. 30만 원 뚫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반등은 나올 것 같고 오히려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우리 생각보다 좀 탄력을 많이 받을지 않을까. 오히려 나오는 워딩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국가자본주의가 이게 상당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가라는 생각. 그래서 이게 국가자본주의의 원흉이 누군지 아십니까? 중국이에요. 지금 미국이 중국 따라가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화 시키는 거예요, 국가. 그러니까 국가자본주의 두 축이 여기서 이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현 정부도 지금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현 정부도. 그러니까 정책이 우리가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우리 민주당 내에 세 가지 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김대중 대통령의 DJ 뿌리,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뿌리, 그 다음에 현 대통령의 뿌리, 이 세 가지가 충돌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크게는 여기에 또 친중파가 있고 친미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정책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거의 뭐 제로화 시키고 있고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억도 냈다, 50억 됐다. 이게 좀 내부 권력 싸움 같아요. 그럼 이게 왜 싸울까? 내년도 중간 선거에서 결판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통치 철학에서 저는 통치 철학에서 논리가 장 빼는 게 좋아요. 선거 6개월 전까지. 장 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부정적 얘기 자꾸 터트리고 뭐 나하고 이게 욕하게 하고 난리치게 해요. 이 트럼프도 4월 달에 그렇게 해놨다가 입 싹 닦으면서 급등시켜갖고 그러면서 모든 세계가 자기 말 듣게끔 만들지 아주 통치수로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거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갖고 저는 지수로는
크게 접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3,000 깼다가 다시 뭐 돌아든 바로 돌아든 3,250, 3,300은 벽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뚫으려고 그러면 차정이 다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가 종전되든지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금년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또 3개월 또 휴전했고 네.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까지는 또 뭐 전승절에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에이펙에는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또 우리 대통령 만나갖고 어떤 워딩이 나오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 한미 동맹의 군사적인 협정을 맺을 때 이 워딩이 양안을 어떻게 건드리나 이게 이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거를 살짝 빼주는지 강하게 공격적으로 나갈 건지가 이건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하기 나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되는 게 다음 주 같아요. 그래서 워딩만 갖다 그걸 조선주 갖고 판단할래요. 조선주. 그러니까 조선주가 급락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또 기재부에서도 또 딴지 거는 게 사모펀드, 조선 펀드도 이게 또 딴지 걸려고 그러잖아요. 뭐 잘 부합이 안 되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뭔가 충돌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방산이나 조선주만 다음 25일 이후에 이런 그 원전 같은 또 이상한 또 언론 플레이. 그러니까 영화 내부자 보셨어요? 내부자들이요? 내부자에서 지금 언론 메이킹 하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이 대판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이나 방산도 이상한 워딩만 안 나오면 또 이상한 단독 기사만 안 나오면 네. 저는 다음 주면은 이제 최종 이번 조정이 확인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전은 들어온 것 같고 조선 방산은 조금 살짝 뒤로 좀 빼고 이렇게 해서 타이밍을 좀 잡아볼 생각입니다. 네, 가장 가깝게는 22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언급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꺾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가 저가 매수에 한 번 더 가담할 만한 시기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한 50 내지 70% 정도 베팅. 만약에 잭슨홀이 금리 안 할래 해갖고 뭐 엔비디아가 170%를 깨고 네. 뭐 나스닥 뭐 한 또 500 정도 빠지고 난리 칠 때 그때 우리가 3,000을 살짝 깼다가 하지 않겠나. 네. 그런데 그때 삼성전자 돌리면 그렇게 크게 안 빠질 거예요. 또 뺐다 올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 그래서 내일 모레가 중요해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가 50포인트와 완충만 주면 오늘 저점이 저점일 것 같거든요. 오늘 네. 뭐 3,000 한 7, 80이 한 3,170이나 3,200까지 오늘 내일까지 금요일까지 갖다 놓으면 여기서 100에서 150 빠지면 그럼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저점 훼손 안 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일 모레 대반등이 약하고 월요일 날 그 슈팅 하락이 나오면 그때는 2,950과 3,000을 살짝 보고 가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만 듭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67,000원. 그러면 거기서는 풀베이팅 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거기서 사서 전번에는 68,000원짜리 72,000원에 팔으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높이겠습니다. 75,000원까지 보자.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신 거고요. 지난주에 미국 국가수권법에 의해서 중국의 OLED 패널 기업이죠. BOE 규제 반사 이익으로 LG 디스플레이 등이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은 매도 전략을 수립을 하셨었습니다. 한 주 동안 흐름이 좀 어땠을까요? 지금 위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그 언론을 이용하셔야 돼요. 네. 제가 그날 전번주에 나와서 BOE 그럴 때 나는 다 때려버리겠다. 그 재료로 이용하자, 재료 노출로. 네. 그리고 연속성 없을 거다. 그날이 꼭지예요. 여러분들 이게 데이터 보세요. 그날 제가 이거 뽑아왔거든요. LG 디스플레이가 13,000원이고 BH가 18,000원이고 이게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11,000원까지 순식간에 2,000원 날라가고 그 다음에 BH 18,000원이 지금 16,000원. 그러니까 그날 재료 노출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분석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BOE에서 12년 동안 이 수익이 어떻게 되고 계산하지 마라. 그냥 이게 재료가 노출되고 그러면 이게 급락하면 이젠 계산하시죠. 주가 떨어지면
이제 진짜 BOE의 이 부분은 막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는 LG드페이는 뭐 11,000원에서 10,000원 오면 땡큐. BH는 15,000원 오면 땡큐. 그러면 여기서는 또 이제 삼성전자 가면 또 삼성전자가 저는 그 요번에 그 폴더폰이나 그 스마트폰 애플 부분을 잠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인도나 중국 부분을 다시 본토로 이게 우린 삼성한테 또 기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도 재료를 이용하는 게임. 그래서 오히려 이제 PCB라든지 이 폴더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정 때 산다. 그런데 추세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추세는 삼성전자가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분 참여 정도,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님의 결단이겠죠. 그럼 이번에 대통령 갔을 때 같이 가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발표하시나 워딩 좀 볼게요. 그래서 저는 25일 날 네. 지금 미국은 국가 자본주의로 가는 것 같고, 그럼 여기에 대응이 우리는 금융 자본하고 기업 자본을 같이 합쳐서 기업한테 자율권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는 그걸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우리도 헤지펀드 전략으로 해외 국경 없다 세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파트너십이 자꾸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할 때 금융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미국이나 중국 공격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부에서는 지금 계속 싸울 것 같거든요. 그분들 요새 말하는 거 보세요. 금융지식 있어요? 한심한 정도니까.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그런 금융 전문가하고 기업을 현장 전문가들이 합쳐갖고 이 난국을 타개해서 각계격파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율권을 주면 그 뭔가 회장님들 의사결정도 차분히 밀어주니까 더 활발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미국 돌아오면은 또 우리가 노동적 시각을 보면 일자리가 뺏긴다 뭐 해서 난리칠 것 같거든, 우리 그 이슈로는. 근데 그거를 지금 국가 자본주의 세대에서는 빨리빨리 들어가서 빨리빨리 해결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반을 잡아야 앞으로 우리 한국의 10년 미래가 결정된 것 같거든요. 이 틀은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아직도 4년 동안은 해야 되니까 이게 더 압축되고 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롱숏이에요. 그래서 차별화가 극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냐가 또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삼성전자 롱, SK하이닉스는 박스 조금. 그리고 이번 파동에서 가장 피해 안 보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입니다. 지금 그렇게 근데 현대차가 그냥 유지해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 본다라고 난리치는 자동차 부품단이 막 급등을 해요. 벌써 이 바닥에 타짜들은 벌써 배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미국에 들어갈 때 밸류체인에 얘네들만 살아남겠다. 마진은 적을 거예요. 근데 생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요새 자동차 부품단에서 뭔가 이상한 에너지들이 나와요. 그리고 현대차도 거버넌스로 이제 정의사 회장님의 생각은, 저는 현대차 기한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현대 글로비스하고 현대 오토에 갖고 롱숏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의사 회장님이 요번에 결단을 할 것 같아요. 어떤 결단이냐? 저는 이걸 뭐 갖고 보려면 전 현대제철 갖고 보려고 그래요. 그럼 뚝따지 같지 왜 현대제철을 하냐? 현대제철의 대주주가 정몽구 명예회장님이십니다. 네. 11%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지분 순서로 롱숏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님의 지분도 건드려 갖고 움직이는 뭔가 순환 투자를 구도로 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현대제철을 어떻게 푸냐 하고요. 현대건설이 제가 2만 원대 제가 거버넌스 게임으로 이 방송에서 이거 7만 원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갖고 욕을 되게 먹었거든요. 이게 헤지펀드 시각이거든요. 계속 눌렀다가 7만 원까지 만들어야만 이게
그 뭔가 구조조정에 뭔가 지분가치 담보가치 해갖고 뭔가 풀어낸다 순환출자를 그때까지 현대차기가 계속 누를 거고 근데 8만 원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원전 갖고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8만 원대 하지 말고 5만 5천 원, 5만 원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5만 5천 계산한 게 그냥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가 5만 원 계산한 거는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만약에 합병했을 때 비율을 가장 최적에 뽑아내는 가격이 얼마일까? 이게 현대건설 5만 원입니다. 그것도 이 가치를 비교하시면 대충 이 해지의 M&A 전문가들은 이 제가 말하는 워딩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5만 원이냐? 그러면 이거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의 지분 이게 정의선 회장님이 또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현대 엔지니어링. 예, 11%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담보가치 높여갖고 현대건설을 해갖고 만약에 하나의 회사로 합쳐진다. 그러면 삼성동 부지 짓게 된다는 논리가 나와요. 저는 2026년 서울시장이 누가 되는지 확인하고 하는데 이제 요게 겹쳐지면 6개월이 앞당겨지는 시나리오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요번에 대통령 갈 때 같이 가셔갖고 이 손정희 회장님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토리텔링도 보고 그래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거기도 싱크탱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해서 순서를 막 정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현대 엔지니어링 카드를 쓰는지 현대제철 카드를 쓰는지 요거 갖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두 중심 딱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국가 자본주의에 제일 편승해 갖고 미국 진출 속도가 제일 빠르시고 현지화 전략 제일 빠르고 이 논리는 진짜 맞잖아요. 그러면 이 두 축이 랠리 치면 이 지수는 전차군단이 돌아온 전차군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잘 들여다보는 게 이번에 시장의 해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현대차 그룹은 현대제철하고 네. 그 다음에 그 현대건설을 이번에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정몽구 회장님이 자꾸 나오나 그거를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저는 투자를 더 확대할 거라고 봅니다. 투자들 오히려 선수를 치실 것 같아요. 인텍 지분 인수하겠다. 예.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더 들어가 갖고 대신 계속 달라. 그러면 최종 달러의 가장 키가 뭐예요? 엔비디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말하는 걸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하신 대신 이거 좀 찔러달라. 이게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그림이 나오나 한번 보시죠. 그 현대차, 기아의 주가가 생각보다 견고한 이유는 바로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와 연관이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셨고 현대건설의 주가를 5만 5천 원 선에서 좀 유의 있게 보셨던 거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수해도 좋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거예요, 대표님? 예, 저는 5만 원대는 그러니까 5만 5천 원부터 네. 5만 원 사이가 저는 이제 10만 원 가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의 그 뭔가 흐름을 결정하는 어떤 마디 같은데 이게 이제 삼성동 부지하고도 연결돼 있을 거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연결돼 있을 거고 정몽구 명예회장님의 지분 상속하고도 결정이 돼 있을 거고 네. 이런 부분이 이번에 다 한꺼번에 몰아서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딱 감각이 저 원효로 저 남쪽 저 현대 정비창 이게 굴삭기 언제 땅 파나 그 타이밍하고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계속 거기 잘 가는 국수집이 있습니다. 가면 거기 그 옆에 있거든요. 노상 들여다봐요. 굴삭기 들어왔나, 뭐 다시 정비 땅을 넘이나, 뭔가 움직임이 있나. 그게 전체 그림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바로메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딱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로이터에서 보도한 미국의 삼성전자 지분 취득 검토 이야기는 앞서서 좀 설명을 해주신 바 있고요.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삼성전자만이 아닐 거예요. TSMC.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이터가 삼성전자 TSMC 지분이 메이드 인 반도체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큰일 났네.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파트너가 돼갖고 같이 가는 거랑 다르게 가는 거랑 큰 차이라고요. 대표님,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경영권을 참여할 것이다라는 거더라고요. 경영권 참여하라고 그러시죠. 그게 그런데 전반적으로 해갖고 지분구조상 삼성전자가 뺏기겠습니까? 예, 뺏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분을 갖다 해서 인텔을 정부가 갖고 있듯이 삼성전자를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한 3%나 5% 갖고 있으면 이게 웬 떡이냐 할 거고, 이때 10월 달에 이 삼성그룹에 단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정부의 삼성생명법. 예? 그러면 삼성전자 그거 갖다 줘버리면 되죠. 예? 그러면 깨끗하게 풀리는 거 아니에요. 해결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숨통 틔워주는 방법이 되고 파트너 되고 그리고 삼성생명법 피해가고 그러면 또 삼바 덕분에 또 살아나고 에피스 상장시키고 아주 그냥 비즈니스가 따다닥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면만 보지 말자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달라고 그럴 때 막 미리 줘라. 오히려 비즈니스 파트에 미리 줘라. 네. 손정희 의장이 그걸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먼저 선수를 치잖아요. 뭐 인텔에 20억 투자. 네. 이분하고 같이 가서 합작하라. 지금 로봇이나 삼성이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갖다 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지금 쭉 해서 바이오 이런 것들을 미국을 업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뭐 유럽도 뚫리고 미국 시장도 점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경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제 공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롱숏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1년 동안은 SK하이닉스가 15만 원에서 30만 원 주도했다면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 차례 같아요. 이번에 나오는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워딩이나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삼성전자를 또 아까 세 가지 물주기 중에서 어떤 판은 계속 공격하려고 그래요. 국회의원 내서갖고 언론하고 삼성병원편 나오고 그러면 계속 그 내부적인 부분은 그 또 원전 같이 그 부정적 에너지 기사들이 막 쓸 거거든요. 이거를 외국에서 풀어버리죠.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때려봤자 외국에서 푸는 거 어떻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국적 기업화 시킨다고 하고 오히려 본사를 뉴욕으로 오겠다고 협박을 한번 해보시죠, 삼성.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난리 날 겁니다, 정부들. 이런 어떤 워딩도 하시면서 뭔가 비즈니스 툴을 다국적 기업에 뭔가 국제화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만드시는 게 이번에 하나의 큰 전환점이 나온. 그럼 삼성전자가 10만 원 후딱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하자.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잘 때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파트너를 하면 저기 트럼프 패밀리 파트너 돈 벌게 해주는 거 보세요. 아주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베트남 협박해갖고 한 몇 조짜리 콘도 짓고 뭐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도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가 없는 한 들어갈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도 연결해서 들어가 버리고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거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를 국가가 못한다면 기업이 선제적으로 들어가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은 그룹 총수나 제가 그래서 기업 자본주의로 국가 자본주의의 기업 자본주의 금융화 가치 이게 이제 헤지펀드 전략이거든요. 헤지펀드들이 기업만 하면 위험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갖다 얘기해서 50조 프로젝트예요. 그럼 기업이 10조 들어가고 4개 금융기관이 40조 넣어주면 이거 쉽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원더풀한 또 소리 들을 거고 이런 비즈니스를 헤지펀드 아이들을 좀 프라임 브로커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우리 재벌들하고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게 더 가만히 있다가는 더 뺏길 겁니다. 더 때려맞고. 네.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가기 전에 미리 앞에서 대응하는 게 오히려 점수 더 따고 더 쉽게 얻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이 급락했다가 오후 들어서 좀 낙폭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개정법을 발의한 것 영향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 대응을 하자라는 입장이세요? 예, 나는 그거 다 무시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10억,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도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집어요. 50억 안 돼. 10억이야. 기재부는 부동산 위주의 정책이지 주시장 아니야. 5천 워딩은 우리 아까 얘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이거지. 기재부나 이 내부적인 다른 세력은 갖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누르는 에너지야 주시장. 그러면 그분들이 교체되거나 다른 에너지가 나올 때까지는 저는 그걸 중간 선거로 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노이즈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10억 된다고 가정해서 설정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다 나쁘게 다 해놓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3천 개 갖고 2천 한다고 봤다 되는데 이거를 외국에서 풀어주는 기업만 그래서 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코스닥 시가창이나 중소형주가 좀 빡빡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중소형주나 이런 뭐 10억대 그런 것들은 이제 시험만 가더라도 이제 벌써 갑갑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건 피하자. 그러니까 오히려 코스피 쪽에 외국에서 미국에 현지화시키고 들어갈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벌써 이 바닥 선수들 그 사모펀들이 벌써 냄새 맡고 미국 들어가는 종목과 미국 현지화된 종목만 지금 배팅하고 압축하는 움직임들이 막 보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는 또 아까 얘기했는데 삼성은 들어가죠. 그럼 밸류체인 같이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풀을 수 있는 게 바이오 쪽하고 로봇 쪽이에요. 그러면 그쪽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를 보면 이게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게 롱숏을 지배할 거라고 봅니다. 그 차이만 찾아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업종별 대응 전략을 조금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하신 바 있기는 한데요. 원전, 전력 설비, 조선주도 급락할 타이밍이 올 테니까 매매를 하지 마라라고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방산 조선주 바닥권 진입했는지에 대한 여부까지도 함께 좀 아우러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조선 아직 안 들어왔고 방산 전력 설비도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저는 똑같은 권력 싸움에 김건희 특검에서 제가 전번에 그 LS그룹이나 하나그룹 불려 들어가나 보자. 그거 하면 할래요. 불려 들어가거나 갑자기 검찰이 조사들을 특검 불렀다. 네. 그럼 또 거기 우수수 또 투매 나오고 그 재료 나오면 원전 같이 할래요. 그러니까 오늘 딱 느낌이 원전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선은 이제 25일 워딩 나오는 거 보고 네.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단 소부장 2차 전지는 당분간 좀 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소외주 중에 가치주들이라든지 이 우주항공 쪽은 이 테슬라 쪽의 연골고리하고 좀 요쪽만 남아 있는 것들 체크해서 여기도 참고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제외할 건 제외하고 남은 것들로만. 그럼 여기서 가치주들이 다 빈집털이 된 중소형주들의 거래소예요. 코스닥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요새 종목 보면 작년도 7월에 그 아난티가 5,000원짜리 이때 이제 12,000원까지 갔잖아요. 롯데강화기업이 7,000원짜리가 18,000원까지 하고 그럼 그런 것들이 뭐냐 할 때 덱스터 그 다음에 또 요새 그 음식료주들 중에 바닥을 기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서 거론 안 하고 있는 것들이요. 얘기들 안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치주로 뭔가 순환이 되는 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약간 구제약주들이 냄새들이 좀 나요. 구제약주들이 최근에 요번에 빌 게이츠와 갖고 백신의 유바이로직스하고 계약을 그러니까 이게 거론 안 됐던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백신주라든지 유바이로직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뭔가 또 꿈틀꿈틀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는 옛날에 그 원격 진료나 백신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셔갖고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가치주 빈집털이 종목에서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선수 감각이 있는 분들만 찾아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빈집털이 가치주들 이런 거. 그리고 제가 농담 삼아서 저 NC소프트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6개월 후에 미국판 오징어 게임 한 테니까. 그러면 이게 미국 게임은 슈팅일 테니까 100만 원짜리가 15만 원까지 빠졌는데 이게 적어도 4, 50만 원까지 갔지 않나. 그런 것들 조정할 때 해갖고 새로운 가치주들의 게임 이런 것들 그리고 삼양
식품 하느니 농심하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 바닥권에 있는 음식료라든지 수산이라든지 그 뭐 지주사들 이런 것들 중에서 골라내시는 것도 가치 투자에서는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안 떠들어야 돼요. 네. 얘기도 뻥끗도 안 해야 돼요.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이 사모펀드나 이 부티크들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옛날 매니저 출신들이 삼삼오오하고 하는 건 한 종목만 때리거든요. 그런 냄새들이 지금 자동차 부품단에서 나오는 것 같고 약간 가치주들 중에서는 벌써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시장 조사하다 보면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갑자기 거래 없던 게 그냥 서서히 뭐가 이상한 지금 나오는 것들. 근데 방송에는 안 타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그런 것들이 다 52주 최저가예요. 그런 것들에서 찾아내시는 게 어떻겠나.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거론이 되지 않는 종목들을 봐라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트럼프, 푸틴,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로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걸까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시각은 트럼프 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예. 네. 근데 이제 가능성은 높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6.25 때 우리나라 빼고 전쟁하면서 휴전 거의 1년 이상 끌었거든요. 그때 또 많은 인력이 희생을 당했죠. 네. 똑같겠죠? 지금 움직임이 거기서 나오는 워딩 보면 우크라이나는 군사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해줄 것 같고 가장 그래야, 예. 원하는 거는 미군의 주둔이겠죠. 그러면 푸틴이 노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토 5조 항이 이제 평화유지금 비슷한 거였는데 네. 또 푸틴은 안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뭘 보장을 어떻게 해?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군대는 안 들어가도 자본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미국 자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푸틴도 이 자산을 건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풀지 않을까.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뭔가 갖다 해서 비즈니스도 되고 그리고 젤렌스키 압력도 줄 것 같고 그래서 이 땅은 이제 포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 자본이 언제쯤 들어가나 이게 이제 최종 어떤 타임인데 이것도 잘못하면 6개월에서 1년 끈다고요. 이제 만나는 장소 협약하는데도 지금 난리 치는 것 같아요. 지금 젤렌스키 보고 러시아로 모스크바 오라 그러니까 거기 안 간다. 그러니까 중간 지역에 이제 뭐 하나 선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유럽 끼면 안 해. 우린 젤렌스키는 유럽 끼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복잡하고 그래서 결론 제가 오늘 아침에 재건주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아,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예, 매수. 그러니까 한 10% 20%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올라가면 벌써 TIM 보세요. 뭐 4,000원짜리가 6,000원, 7,000원 벌써 꼬리 달리는 거 보세요. 저는 이게 현장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SY 스틸텍 4,000원짜리 6,000원 가면 계속 두들겨 맞아요. 이게 주도주가 뭐가 가려면 더블 게임이 나오는 선도주가 나와야 돼요. 2차 전지도 그 더블 게임 나오는 종목이 나왔거든요. 네.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재건주 딱 보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쉽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미국 자산이 들어갈 때 확인하고 하시는 게 네, 그게 한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 잘못하면 1년 정도 걸릴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산하고 드론 종목들이 이것 때문에 빠집니다. 네. 근데 이게 방산이나 드론은 지금 이 전쟁이 끝나도 전 세계가 드론 시스템으로 일본이나 계속 매출처가 증가하는 에너지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방사는 저는 내부적인 문제, 이 종전 문제보다 지금 김건희 특검 빨리 끝나야 됩니다. 거기서 또 원전같이 폴란드 계약이나 이런 거 다 들여다보고 또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또 분명히 그런 국회의원이 있을 거거든요. 기사도 있을 거고. 그게 노출되면 할랍니다. 네. 그래서 10월 중 말 정도면 대충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도 2달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방산이나 드론은 이런 그 원전 같은 투매가 나오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빠졌는데 더 투매가 나오면. 그리고 그래서 서학투자도 최근에 페러제리 테크놀로지하고 그다음에 드론 관련주하고 프로그 파워인데 페러제를 반 때려갖고 프로그 파워로 이동하는 게 한 달이나 두 달 더 지켜보고 하자. 이런 논리로 바꾸는 것도 이게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저는 트레이딩 감각이지 뭔가 바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드론이나 방산주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한 종목을 딱 가서 네. 롱숏 하시는 게 그리고 목표 수익률 10에서 20% 추세는 아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싶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방산주와 드론주에게는 노이즈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저희 앞서서 이제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분기점으로서 또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투자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대표님.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해보면 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25일을 기준으로? 근데 조선주가 이 위치가 지금 너무 높은가요? 높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워딩 마스가 지원법 제동건 기재부 이 워딩하고요. 그 다음에 중매체가 한미 조선 협력 경고 만약에 한국 선박이 미국 작전에 쓰이면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네. 그럼 25일 이후에 이 두 가지가 확인돼 갖고 원전같이 마이너스 나서 여기서 20% 투매 나오면 할래요. 투매 나오려면 그러면 15,000원짜리 HJ중공업이 거의 10,000원 근처 오면 이번에 12,000원까지 빠졌다가 돌아섰는데 10,000원까지 빠지면 그러면 해볼래요. 네. 그러면 대장 하나오션 9만 원 오면 할래요. 11만 원이 고점 아닙니까? 9만 원 오면 할래요. HJ중공업 42만 원과 43만 원 오면 할래요. 48만 원에서 50만 원은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 노이즈가 나와서 뭔가 악재로 20% 투매 나오면 할래요. 지금 자리는 안 할랍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 25일 그 상황을 보고 네. 나오는 워딩은 9월 3일 전승절이 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때 나오는 중국발 워딩 갖고 판단해서 대응을 할 겁니다. 중국도 우리나라한테 투트랙 전략을 자꾸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전승절에 우리 국회의장 초청한 거 보세요. 딱 이재명 대통령 안 올 것 같으니까 딱 그 균형을 잡잖아요. 그리고 지금 친중파들한테 여러 가지 떡을 줄 것 같거든요. 계속 이 부분이 근데 한쪽은 또 매를 줄 거라고요. 그럼 잘못하면 이게 매가 될 수가 있다고요. 조선이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여기도 미국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비즈니스 툴이 나올 수 있는 카드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반사가 오히려 엔터가 될 수 있거나 뭐 게임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추세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리무중이에요, 그냥. 그럼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갑자기 쇼크 나올 때, 네. 갑자기 20, 30원 급락할 때 뭐 때문에 빠졌습니다.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때 잠깐 들어갔다가 단타 치는 정도, 트레이딩 정도 감각으로 대응하겠고 최종 확인은 그냥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오나 그쯤 되면 이제 뭔가 확인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종목 그런 건 안 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조선주를 눈여겨보고 계시긴 한데 지금 자리에서 한 20%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가 매수의 적기다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지금 자리는 여기서 애매하게 한 5%나 10% 올라가면 오히려 때리는 감각으로 좀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HMM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갑자기 자사주 2조 공개 매수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HMM을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이슈가 되는 건지 그 이후로는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좀 하락을 했거든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 공개 매수에 네. 대주주가 참여하냐 안 하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참여하면 이게 이제 제가 커넥트 웨이브 공개 그 싸움 해갖고 알겠는데 이 공개 매수라는 게 네. 골 때려요. 그러면 먼저 이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니 26,200원에 사주는데 왜 떨어지지 일단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산업은행 갖고 있는 지분이나 여기 해양진흥공사가 이거 참여한다 그러면 일반들 배분이 거의 없어질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개 매수하려면 창구를 공개 매수 지정하는 증권사로 옮겨야 돼요. 네. 그러면 KB증권이에요. 그러면 KB증권으로 구자를 옮겨갖고 4개가 되는지 그 중에서 일부분만 되는지 하나도 안 되는지 이거 다 불확실성 아닙니까? 그게 9월 12일까지예요. 근데 이거를 다들 또 예측하니까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25,000원 딱 치고 떨어지는 거고 또 여기에 보세요. 반대되는 대신증권에는 이 부정적 보고서 리포트를 계속 써요. 공개 매수에 현혹되지 마라. 저는 이거 분석하는 애 참 답답한 애 같아요. 예? 이게 기업 실적 오히려 네. 제가 2만 원대 이걸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건설주를 2만 원대 그 현대건설 건설 업황 다 부정적으로 2024년 12월입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 12일에 네. 대주주 참여 비율이 한정되거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급등하겠죠. 두 번째는 자사주 소각하고 급등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보세요. 마지막으로. 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바닥입니다. 그러면 2,200원, 3,700원까지 이제 정상화 될 때면 물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오히려 떨어질 때 사서 오히려 공개 매수에 응하시든지 보유하시든지 이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